괜찮습니다. 지친 마음이 있다면 그냥 그대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도 부처님의 자비는 조용히 당신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따뜻함을 함께 느껴보세요. 제 한 장 어릴 땐 가까웠는데 왜 멀어지는가?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부처님, 저는 제 형과 거의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어릴 땐 하루 종일 붙어 다녔고 같이 웃고 싸우고 뭐든 함께 했는데 나이를 먹고 각자 삶을 살아가다 보니 지금은 남보다도 더 멀게 느껴집니다. 잠시 제자의 말이 머물렀다. 그 안엔 외로움과 섭섭함이 함께 엉켜 있었다. 형제는 가까운 존재 같지만 가장 큰 실망도 형제에게서 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기대가 크고 집착도 커진다. 그러니 상처도 깊다. 어릴 땐 그렇게 친했는데 지금은 서로 뭐하고 사는지도 잘 모릅니다. 생일조차 잊고 지나가요. 저만 외롭게 느끼는 걸까요? 그대는 지금 어릴 적 따뜻했던 기억을 지금도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나 모든 것은 무상하다. 형제라는 인연도 함께하던 시절도 모두 변하는 것이니라. 하지만 형제인데 변하면 안 되는 관계 아닌가요? 형제도 하나의 인연이다. 인연은 고정되지 않는다. 같은 부모 아래 태어났지만 각자의 업과 삶은 다르다. 그럼 형제라는 인연도 언젠가 끝나는 걸까요? 그렇다. 모든 인연은 조건으로 이루어진다. 조건이 맞으면 가까워지고 조건이 멀어지면 소원해진다. 제자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다. 형과 다툰 적은 없지만 마음속엔 미묘한 거리감이 계속 생깁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느낄 때마다 그 차이가 점점 멀게 느껴져요. 그대는 형에게 무엇을 기대하였느냐? 말없이도 마음을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먼저 연락을 해주길 바랐습니다. 기대는 스스로 만든 고통의 씨앗이다. 그대가 말하지 않은 것을 상대가 알 수 없고 원한 것을 주지 않았다고 하여 상대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다. 작은 깨달음이 그의 가슴에 내려앉았다. 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자주 미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미움은 실은 그대의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부처님은 한 발 앞으로 다가오듯 조용히 말씀을 이었다. 어릴 적 형제는 친구 같지만 나이가 들면 각자의 삶이 생긴다. 그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음은 원망으로 변한다. 하지만 그게 참 어렵습니다. 어릴 때처럼 돌아가고 싶은데 현실은 점점 다르게 흐르고 있어서요. 형제는 과거의 친구가 아니라 지금의 또 다른 타인으로 대해야 한다. 그대의 과거 기억은 소중하나 그 위에 기대를 올려놓으면 고통이 자란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인연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아라. 형이라는 존재를 기억이 아닌 지금의 존재로 바라보면 그 사이에 따뜻함이 다시 흐를 수 있다. 말이 없고 연락도 없지만 내가 먼저 마음을 내면 될까요? 그렇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먼저 자비를 베푸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이다. 제자는 그 말에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었다. 부처님, 저는 형에게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보겠습니다. 기억 속 형이 아니라 지금의 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대의 그 마음이 형제라는 인연을 다시 흐르게 할 것이다. 제 두 장 갈등의 뿌리는 같이 자랐다는 오해. 제자는 어느 날 다시 부처님을 찾아와 앉았다. 눈빛은 차분했지만 마음속엔 깊은 혼란이 느껴졌다. 부처님, 형제는 같은 집에서 자랐습니다.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부모 밑에서 컸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같이 자란다 하여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다. 같이 겪은 일이 많으면 마음도 비슷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대는 같은 비를 맞는다고 해서 같은 생각을 한다고 믿는가? 그렇지는 않지요. 같은 집에서 자라도 보는 것이 다르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고 해석하는 것이 다르다. 제자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저는 형과 함께 자랐지만 그가 느꼈던 외로움은 전혀 몰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늘 든든해 보였거든요. 그렇다. 겉으로 보이는 삶은 같아도 그 속마음은 전혀 다를 수 있다. 그러니 형제니까 당연히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 저는 항상 서운했습니다. 형이 저를 챙겨주지 않을 때, 자기 일만 생각할 때, 가족이 왜 저럴까 싶었거든요. 그 서운함의 밑바탕엔 형이 나를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형제니까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믿었어요. 바로 그 믿음이 고통을 낳는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망상이라 한다. 현실이 아닌 마음속 이상을 현실로 착각하는 것이다. 제자는 긴 숨을 내쉬었다. 그럼 형도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형도 자신의 삶에 집중하느라 그대를 오해하거나 놓쳤을 수 있다. 그것이 형의 잘못이 아니라 인연의 흐름일 수 있느니라. 그런데도 저는 자꾸 어릴 적 형의 모습만 떠올리게 됩니다. 그땐 저를 잘 챙겨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더 허전하고 실망스럽습니다. 그대는 과거의 그림자를 지금의 관계 위에 더 씌우고 있구나. 그러면 현재는 늘 부족하고 형은 늘 실망스러운 존재가 된다.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대는 형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옛날 형을 기준 삼아 지금을 재고 있는가?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하지 못한 미안함과 오해, 혼자 쌓아온 기대들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을 이었다. 불교에서는 각자의 업은 다르다고 말한다. 같은 나무에서 자라도 어떤 열매는 쓰고 어떤 열매는 달다. 햇빛을 더 받은 가지도 덜 받은 가지도 있다. 그럼 서로 다르게 자란 걸 인정해야겠네요. 그렇다. 형제라고 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볼 필요는 없다. 다만 서로 다른 삶을 존중하고 지켜보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가 이해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도 내려놓아야 하나요? 그대의 바람은 이해된다. 그러나 그것이 당연히 그래야 한다로 바뀌면 그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된다. 바람은 있어도 좋다. 다만 그것을 강요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형과 지낼까요? 그대가 먼저 마음을 풀어야 한다. 형을 향한 기대, 섭섭함, 과거의 잔상,
그것을 알아차리고 형의 지금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야 조금 보입니다. 우리는 같이 자랐지만 서로 다른 세상을 살아온 존재라는 걸요. 바로 그 깨달음이 형제 관계를 다시 잇는 첫걸음이다. 제3장 서로 다른 길 위에서 인연을 기억하는 법. 따사로운 오후. 제자는 조용히 부처님 곁에 앉았다. 손에는 편지 한 장을 쥐고 있었다. 부처님, 이건 형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보내려다 몇 번이나 찍고 다시 썼습니다. 괜히 부담 줄까봐 또 오해할까봐. 결국 아직 보내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손을 바라보며 묻는다. 그 편지에는 무엇을 담았느냐? 그동안 말하지 못한 마음, 그리움, 미안함, 그리고 나도 그를 이해해 보려 한다는 고백입니다. 그 마음은 소중하다. 그대가 이미 그를 향해 자비를 내기 시작한 증거이다. 하지만 여전히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함께 뭔가를 했지만 지금은 각자의 길이 너무 다릅니다. 형제는 같은 뿌리에서 자랐지만 다른 가지로 뻗어나가는 나무와 같다. 서로 닿지 않아도 그 뿌리가 같음을 잊지 마라.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형은 가족보다 친구들과 더 자주 연락합니다. 가끔은 저보다 타인에게 더 따뜻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대는 형의 현재를 과거의 기대라는 안경으로 보고 있구나. 지금의 형은 그저 다른 방식으로 인연을 맺고 있을 뿐이다. 형제끼리 더 가까워야 한다는 마음이 틀린 걸까요? 그 마음은 틀리지 않다. 그러나 그 마음이 상대를 바꾸려 하면 슬픔으로 바뀐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멀리 있지만 있고 싶지는 않습니다. 형제라는 인연은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한마디 안부로 이어질 수 있다. 제자는 잠시 침묵한 뒤 말했다. 제가 자주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할까 걱정입니다. 진심은 부담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의도가 강하면 부담이 된다. 나도 괜찮다. 너도 괜찮기를 바란다는 마음은 가장 가벼운 안부이자 가장 무거운 정성이다. 그럼 제가 먼저 보내도 될까요? 그대가 먼저 보내는 안부는 그대의 마음을 맑게 한다. 상대가 받지 않더라도 그대의 자비는 이미 이 세상에 놓인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다. 부처님, 형이 저처럼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같아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알겠습니다. 형에게도 형만의 삶이 있었음을. 그것을 아는 것이 존중이다. 인연은 억지로 묶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이다. 제자는 그 말에 눈시울을 붉히며 편지를 다시 바라봤다. 이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받든 받지 않든 저는 인연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대의 그런 마음이 형에게 언젠가 닿을 것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다. 멀어진 관계를 다시 잡는 것은 강제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다리고 바라보는 수행이다. 그 수행이 깊어지면
언젠가 인연은 다시 이어진다. 제내장 침묵과 거리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마음. 늦은 오후 제자는 조용히 걸어 부처님 곁에 다가왔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형과 함께 찍은 어린 시절의 사진이었다. 부처님,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마음 한쪽이 뭉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 너무 멀어진 것 같아. 괜히 이 사진조차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대의 마음속엔 아직도 형을 향한 따뜻한 기억이 남아있구나. 네. 하지만 연락도 거의 없고 얼굴을 본 지는 벌써 2년도 넘었습니다. 형제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어릴 땐 가장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지금은 먼데 있는 특별한 타인 같습니다. 그대는 지금 자주 만나야 가까운 것이라고 여기는구나. 네, 맞습니다. 연락이 없으면 마음도 멀어진 것 같아요.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한참을 고요히 머물다가 입을 열었다. 말이 없다고 해서 마음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 거리가 생겼다고 해서 인연이 끊어진 것은 아니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섭섭합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형은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그 섭섭함 속엔 왜 나만 애쓰는가라는 마음이 깃들어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 마음도 이해된다. 하지만 그대가 베푸는 자비는 상대의 반응과는 무관하게 이미 그대를 고요하게 하는 법이다. 형은 바쁘겠지. 형도 나름의 삶이 있겠지. 이렇게 이해하려 해도 가끔은 외로워집니다. 외로움은 그대를 더 깊은 자비로 이끄는 통로가 된다.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연결을 더 소중히 느끼게 하는 수행의 순간이다. 그럼 그 외로움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요? 그대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대의 안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다. 제자는 그 말에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저는 형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괜히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할까 걱정도 됩니다. 한마디 안부는 부담이 아니다. 그대가 진심으로 보내는 짧은 말, 잘 지내지, 그 한 줄이 사람의 마음을 녹인다. 말 없이도 관계는 이어질 수 있나요? 고요함 속에서 더 깊어지는 인연이 있다. 말이 없을수록 그대의 진심은 더욱 맑게 전해진다. 그럼 저는 계속 기다려야 할까요? 기다림이 아니다. 그대가 먼저 사랑을 내는 것이다. 자비는 결과를 바라지 않는다. 주는 그 순간 이미 수행이 된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형이 지금 나를 떠올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여전히 형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 기억만으로도 인연은 이어지고 있다. 저는 형과 꼭 다시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당기지 않아도 된다. 그저 지켜보고 진심을 담은 말 한마디를 때때로 건네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말이 형에게 닿을까요? 그대가 진심으로 보냈다면 언젠가 반드시 닿는다. 그것이 인연의 법칙이다. 제5장 인연의 마지막은 후회 없이 보내는 것. 어느 날 제자는 무겁고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부처님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슬픔이 함께 서려 있었다. 부처님, 형이 크게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고 상태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못했기에 지금 찾아가는 게 오히려 민망하고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마음을 읽듯 조용히 물었다. 형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대의 마음은 어땠느냐? 가슴이 뻐근했습니다. 미뤄둔 연락, 안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대의 그 마음이 이미 형제를 향한 자비의 시작이다. 하지만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인연은 끝나기 전까지 늘 이어져 있는 것이다. 그동안 쌓인 거리감이 너무 커서 그가 저를 반가워하지 않을까 봐 두렵습니다. 인연이란 좋은 말 몇 마디로 쌓이지 않는다. 오히려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그대의 존재가 형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 제자는 조심스레 고개를 들며 물었다. 지금이라도 제가 가서 손을 잡아도 될까요? 그대가 그를 향해 미움 없이 다가가고자 한다면 그 손길은 그 어떤 말보다 진심이 된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에게 서운했던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마음도 함께 가져가도 될까요? 미움도 가져가고 서운함도 함께 데려가라. 중요한 건 그 모든 마음 위에 자비가 놓여 있느냐이다.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쩌면 이 인연이 곧 끝이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두렵고 후회스럽습니다. 모든 인연은 언젠가 끝난다. 하지만 그 끝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 그대가 할 수 있는 다정함을 다하라. 저는 형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만 생각납니다. 지금이라도 그대가 마음을 열고 손을 잡고 말 한마디를 건넨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다. 복이요? 그대가 이 인연을 후회 없이 마무리하려는 그 마음 자체가 복을 짓는 일이다.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러면 저는 형에게 가서 어떤 말을 먼저 꺼내야 할까요? 말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내가 여기에 있다는 그 진심 하나면 충분하다. 부처님, 형과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괜히 마음이 조급하고 무겁습니다. 무거운 인연일수록 마지막 순간은 가볍게 안아야 한다. 그래야 그도 놓을 수 있다. 형이 나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대는 기억하라. 그가 웃던 나를, 함께 걸었던 길을, 그 기억이 그대를 지키는 자비가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 형제 인연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면, 그럼 지금 최선의 다정함을 내어라. 그것이 수행이다.